안녕하세요. 미라클 클럽이라는 책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미라클 클럽이요. 어, 부제에 인생의 기적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으신 분은 미치 호로위츠가 지으셨고요. 문한영, 김정님이 옮기셨네요. 성공학 전설들이 전하는 부와 성공의 알고리즘. 네, 아마존 스피리추얼 영성 분야 베스트셀러네요. 그리고 PN 어워드 수상 작가시고요. 랄프 말도 에머슨, 그리고 월러스 워터스, 나폴레온 힐, 론다 버네이르는 성공학 전설들이네요. 어느 분 제일 좋아하세요? 자, 뒤 표지도 한번 볼게요. 끌어당김의 법칙, 긍정적 사고, 자기 신뢰와 자기 암시, 부와 성공의 원리를 완벽하게 해부한 단 한 권의 책. 좀 읽어볼게요. 삶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반드시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 결과는 자신이 알던 그대로다. 적당히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흔들리기 쉽다. 흐지부지하게 끝도 맺지 못한 채 목표는 사라지거나 방향조차 잃고 망망대해에 좌초할 뿐이다. 이미 살면서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다. 늘 그렇듯 성공도 실패도 아닌 어정쩡한 곳에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내던질 만큼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최종 목표를 선택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 한번 볼게요. 극소수만 아는 생각과 사상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논쟁이 되는 주제가 오늘날 이와 같이 다루어지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 독자를 부와 행복만 지향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목표가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당신이 가진 생각의 힘을 정확히 시험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런 아주 찬사가 있네요. 글 쓴 분은요, 미치 호로위츠 분은 뉴욕 공공도서관의 작가이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철학연구대학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사상, 뉴소트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관련 이론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간 하위 문화로 치부되어 저평가받아왔던 신사상을 다양한 저서와 강의 활동을 통해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 가지 단순한 생각, 에드거 케이시의 긍정 철학, 확고한 목표의 기적 등 많은 책을 펴낸 작가이자 역사가로 PN 어워드 수상 작가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살롱, 폴리티코 등의 언론에서 인문학적, 정치적 주제로 다양한 글을 기고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호로위치에 대해 서로의 목소리만 주장하기 바쁜 현대의 토론 문화에서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신사상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많은 대중들의 이해를 돕는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작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네. 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번역가 분들 소개가 있고요. 이제 목차를 한번 봐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나. 자, 프롤로그, 인생의 기적을 설계하는 사람들, 미라클 클럽. 챕터 1,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챕터 2, 부를 욕망하라. 챕터 3, 이르건대 우리는 모두 신이다. 챕터 4, 나를 바꾸는 힘, 마인드 파워. 챕터 5, 기적의 설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챕터 6, 속세의 사색가. 챕터 7, 제임스 알렌처럼. 챕터 8, 부자와 슈퍼맨. 챕터 9, 긍정적 사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챕터 10, 네빌 고다드를 읽다.
네빌 고다드 제가 완전 좋아하는 사상가예요. 챕터 11 11 그때의 지금의 미래의 나를 만나다 라는 내용. 에필로그 마지막 당신의 마음속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좋으실지 모르겠네요. 셰익스피어가 처음에 서문에 이렇게 말을 했네요. 세상은 하나의 무대며 인간은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맡은 배역에 맞게 살아가고 싸우고 투쟁한다. 생의 마지막 장에는 결국 망각만 남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내용이 쭉 가다가요. 이렇게 기억할 만한 이 얘기에는 이렇게 밑줄을 쫙 이렇게 색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있어요. 지금 신사상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이 중에서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부분이 가장 좋았냐면요. 이 뒤쪽에 마인드 파워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뒤섞인 시간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감정의 파도에 올라탄다라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감정의 파도에 올라타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위대한 스승이 언젠가 말했듯이 우리 마음이 감정에 맞서는 것은 마치 기관총으로 핵폭탄에 맞서는 것과 같다. 언제나 감정이 이기는 싸움이다. 감정에 맞서지 말고 감정을 이용해야 한다. 감정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오래 걸리더라도 잠시 멈추고 기다리다 보면 감정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이거 너무 공감해요. 감정하고 마음이 맞서잖아요? 그럼 거의 기관총의 핵폭탄에 맞서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냥 폭탄이 터지는 거하고 똑같죠. 보통 이제 3차 대전 일어났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싸워봤자 소용없죠. 감정하고. 감정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감정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오래 걸리더라도 잠시 멈추고 기다리다 보면 감정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감정, 희로애락 있잖아요. 그 감정을 이용하면 오히려 커다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 좀 볼게요. 지금까지 긍정적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용어들이 몇 가지 있다. 긍정적 자기암시, 시각화, 명상, 기도, 이는 마음에 형성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마음에 형성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핵심적인 방법. 우울증을 앓거나 깊은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동트기 전 새벽 무렵이다. 주변 환경과 자극을 인식할 만큼의 의식은 있지만 논리적 사고와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 인면 상태에서 수면을 연구한 사람들은 초현실적인 감각이 찾아오고 공포와 걱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울증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도 살면서 몇 번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취약해지는 또 다른 시간대는 밤에 각성과 수면의 경계를 오갈 때, 즉 잠에 빠져들기 직전의 순간들이다. 이때 역시 주변을 지각하는 의식이 절반쯤만 깨어있고 상상력은 풍부해지면서 마음속으로 재생되는 이미지들이 마치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처럼 휘었다가 다시 펴지기도 하며 변신한다. 각성과 수면을 넘나들며 표류하는 상태, 즉 힘나고기야는 생각의 에너지가 쏟아지는 황금 시간을 안겨준다. 힘나고기야 상태에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축 늘어진 상태로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태는 긍정적 자기 암시와 시각화를 이용해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미묘한 생각의 능력을 자극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다. 마음이론의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 중간 단계에 머무는 상태의 잠재력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의 정신적 스승 네빌 고다드는 점심을 먹고 나른함이 몰려오는 오후 3시에 낮잠에 들어 자각에서 수면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면서 정신적인 심상을 형성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찰스 호노턴 등 초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피실험자들이 편안한 함나고기야에 드는 인면 상태를 경험할 때, 외부 감각을 차단하고 편안함을 느낄 때, 백색 소음이 나오는 헤드폰을 쓰고 있을 때, 등을 뒤로 젖힌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을 때, 눈가리개를 했을 때, 텔레파시나 초감각 지각이 더 자주 관찰되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초감각 지각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가진 오감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세계를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상자에 담긴 물체가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자각하는 것처럼 감각을 넘어선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면술을 이용하는 프랑스의 심리치료사 에밀 쿠에도 환자를 인면 상태에 들게 하고 자신의 유명한 만트라를 읊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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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에는 이 만트라를 잠들기 직전 나즈막한 목소리로 20번, 깨어나려고 할 때 다시 20번 속삭였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묵주처럼 끈에 20개의 매듭을 지어서 몇 번 반복했는지 표시하라는 요령도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함나고기야를 활용하는 통찰력을 보여준 거라고 해요. 함나고기야는 긍정적 자기암시와 시각화의 효과를 증폭하며 우리 감정의 이면에 대한 확신을 더 굳게 심어준다. 감정은 믿음의 근간이자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다. 사실 긍정적 자기암시나 시각화를 할 때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감정적으로 공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신과 진정성도 느껴야 한다. 그렇다네요. 나는 잠들기 바로 직전의 상태인 인면 상태를 이용해 간절히 바라던 목표를 성취한 모습을 상상하라고 권한다. 예컨대 마음속에서 성취를 암시하는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드라마를 펼쳐보라.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다고 상상하라. 트로피를 들고 서 있는 모습, 원하던 외적 모습으로 변한 모습, 또는 고용주가 목표 달성을 축하해주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장면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 말을 듣는 상상, 가령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고맙네 같은 말을 듣는 상상도 하면 좋다. 마음속에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 서서히 잠에 들고 천천히 일어나라. 그리고 성취의 즐거움을 만끽하라. 이러한 과정에 길들여진 마음은 목표가 분명하다면 마치 자석처럼 우리가 지닌 능력을 열망이 있는 곳으로 이끌려 나아가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발생하도록 이끈다는 것 이상의 의의가 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상태에 있는 마음은 사건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나는 믿는다. 다시 말해 마음은 일종의 거시적인 사고장, thought field에서 활동하는데 우리는 이거 사고장을 ESP 실험을 통해 살짝 들여다볼 수 있다. 라면서 ESP 실험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또 이제 버틀러라는 사람을 혹시 아세요? 최초의 흑인 여성 SF 작가래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옥타비아 버틀러. 근데 이분은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50년대와 60년대에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타는 성격에
나이에 비해 유난히 키가 컸던 버틀러는 또래 사이에서 고립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책에 푹 빠져 지냈고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키워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공을 하셨는데 그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그 메모지가 발견이 됐대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나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다. 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자. 이렇게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를 섞어서 썼대요.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다. 출간하는 나의 모든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것이다. 내 소설은 반드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나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다. 내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다. 내 소설은 한 권 한 권 모두 상위권까지 올라가고 몇 달 동안 상위권을 차지한다. 내 소설은 전부 그렇다. 그러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자. 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내 책은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의 독자가 읽을 것이다. 나는 훌륭한 동네에 있는 아름다운 집을 살 것이다. 나는 가엾은 흑인 젊은이들을 과학소설 창작 워크숍이나 작가 양성 워크숍에 보낼 것이다. 나는 흑인 젊은이들의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나는 흑인 젊은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나는 어머니와 나에게 제일 좋은 건강보험을 들 것이다. 나는 가고 싶은 곳은 언제든 여행할 것이다. 내 책은 수백만 명의 독자가 읽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자. 와. 근데 정말 이렇게 이뤘대요. 그리고 시각화는 워낙 유명하죠. 온 정신을 어떤 생각과 심상에 집중할 때, 즉 속마음 깊은 확신이나 어떤 질문에 몰두할 때 관련된 사람들과 상황이 마치 실제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대요.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라고 조심스럽게 권한대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익숙한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심상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면서 나에게 도움이나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ESP는 초감각 지각이라는 뜻인데요. 신사상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래요. 우리가 어떤 확신에 몰두할 때 관련된 사람들이나 상황이 마치 실제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물건,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장면, 이걸 떠올려 보래요. 와. 생각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적어도 실현될 확률이 얼마나 낮은가 또는 얼마나 이례적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심상, 기분, 정신력. 꾸준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시각화를 하래요. 꾸준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꾸준하게 생생하게. 여러분도 지금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책은요 정말로 한 번 읽어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3-4번 읽어서 10번까지도 읽어서 완전히 자기 몸과 마음에 체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유명해질 수 있다 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하지만 그런 세속적인 성공 이면에 미천이 없이 평범하게 태어나 한없이 좌절하고
다만 행복해지고 싶은 수많은 개인들의 욕망이 담겨 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와 같은 거창한 것 이전에 거친 사회에서 무언가 내 힘으로 이루고 스스로 서고 싶은 것일 뿐이다.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미라클 클럽이에요. 기적 클럽? 정말 저희 인생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당장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미라클이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오늘부터 이 책에서 배운 대로 꾸준하게 생생하게 그 시각화 작업을 통해서 제 눈앞에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라고 어떤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생생하게 꾸준하게 상상을 하고 시각화를 하면서 마음속에 온 정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집중시켜서 늘 자기 직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이렇게 상상하고 생생하게 그려보는 이런 걸 바로 실행에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지 마시고요. 세네 번, 10번까지도 마음속에 완전히 체화시켜서 여러분 인생에도 아주 여러분들이 갈망하던 그런 기적들이 그 기적의 열매가 맺히기를 정말 저도 간절하게 염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 지금 제가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듣고 지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서점에 가까운 서점에 한번 나가셔서 정말 좋은 책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직접 한번 이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제가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